자, 부자가 있어요. 부자. 그냥 부자도 아니야. 자산이 조 단위로 있어요. 그것도 현금으로.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영업 흑자, 순이익을 내는 사업체가 있고 그 사업만으로도 또 조 단위로 매년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비용, 설비 투자, 온갖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도 남아도는 현금 흐름이 조 단위야.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앞으로 좀 힘들 것 같다. 돈 좀 빌려줘.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일단 첫 번째는 친해져야겠다가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아니 현금이 섞고 있는데 현금을 안 쓰고 왜 거기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까?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저러는 걸까? 이게 바로 오늘의 애플의 상황입니다. 미국 시간 오늘 새벽에 새로운 공시가 떴어요. SEC 공시가 떴는데 Apple starts a $5.5 billion four-part bond sale. 헤드라인이 아주 쏟아졌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제 앞에서 부자 친구한테 궁금했던 저 세 가지입니다. 회사채를 발행했다. 이것까지는 그냥 아무 내용도 아니죠. 그리고 원래 뉴스나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래서 공시를 봅시다. 이게 오늘 파일링된 Form 424B라고, 이게 원래 신주 발행이 됐건 채권 발행이 됐건 증권이 발행이 되면은 그 해당 증권의 발행가부터 시작해서 물량,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긴 공시 보고서예요. 그런데 여기 커버 페이지부터 보면은 이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채권이고, 그리고 이 4개의 그 트렌치가 있다는데 이 4개나 되는 다른 이 상품의 그 pricing info, 채권 만기일, yield, 가격, 발행 물량 전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. preliminary prospectus라고 써져 있잖아요.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비 자료입니다. 아마 기사에 흘러나온 수치들은 이제 업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숫자들이 흘러나온 걸 테고, 여기 커버 페이지에 보면은 만기 5년, 10년, 30년, 40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트렌치로 이제 회사채를 찍겠다고 하네요. 채권별 자금 조달 금액이나 금리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완전 초장기채 40년짜리 이런 건 당연하죠.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몇십 년이고 장기로 묶어두면 얼마나 좋아. 리파이낸싱도 하고 7.2조 원 규모의 초대 규모 회사채 발행이에요.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만한 돈이 왜 필요할까? 중요한 건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1, 2주 사이에 이제 급부상한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Primary Market for Investment Grade Bonds, IG Bonds라고도 하는데, 아무튼 증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요 며칠 잠깐 좀 랠리였지만 회사채 발행 시장은 요 몇 주 아주 꿀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Credit Market Rally라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오랜만에 크레딧이 에퀴티를 비웃습니다. 요즘 IPO 시장도 암울하고 최근 며칠 이 이상했던 랠리 말고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우울한 증시라서 요즘 같은 주가 레벨에서는 에퀴티 이슈엔스 하기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요즘 IB들이 뭐 먹고 사나 궁금했더니 bond market이 또 화랑이네요. This week, Wall Street syndicate desks expect around $30 billion of new high-grade bond supply. 역시 뱅커들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.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현금을 안 쓰고 회사채 발행을 할까? 그럼 일단 애플이 얼마만큼의 현금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. Latest 10Q 가장 최근 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오는 financials 가지고 온 거고요. Under current assets 여기 cash equivalents. 근데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고 하면은 흔히 marketable securities 이것까지 같이 합해서 현금이라고 봐요. 이거조차도 현금성 자산이니까, 유동 자산이니까 총 48 billion cash. 왜 이거 밖에 없지? 그리고 여기 under non-current assets, marketable securities 또 있어. $131 billion. 또 이게 엄청난 이제 유동 자산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하면은 총 liquidity가 한 $180 billion of cash. 그러면은 부채는 얼마나 있나? long-term debt, short-term debt 이거 어떻게 보면 current liabilities 있잖아요. 이 섹션에서 commercial paper 그리고 여기 term loan, 단기 term loan도 합산하고 그러면은 about 25 billion. 그리고 non-current liabilities current liabilities는 1년 이내에 만기가 있는 거, non-current liabilities는 그 이상의 장기 론인데 long-term debt가 $94.7 billion, 총 합하면은 $120 billion of total debt가 있어요. 그러면은 순현금은 얼마인가요? 순현금 net cash는 총 현금에서 총 부채를 빼면은 180 빼기 120 산수예요. 산수 60 billion. 갚을 거 다 갚는다고 쳐도 약 78조 원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냐? 또 그게 아니죠. free cash flow라는 조커가 있어요. 사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지난 한 1, 2년 사이에는 현금 없어도 현금 마이너스여도 이 멀티플 발로 주가 견인했던 성장주들 때문에 무시당해서 그렇지 원래는 회사 펀더멘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free cash flow입니다. 원래는 이것도 정석대로 하자면
있는 free cash flow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. 제 채널은 증권사 직원 양성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쇼컷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가서 보면은 됩니다. free cash flow $107 billion. 그리고 미래 cash flow 또 모델을 해보면은 지금 수준의 재무제표와 지금 수준의 liquidity 그리고 성장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한 2, 3년간도 꾸준히 $100 billion worth of projected free cash flow가 나와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현금성 자산이랑은 달라요.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거 말고 사업을 하면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뭐 뺄 거 다 빼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이 이 정도 된다. 제 생각엔 이 채권 발행 관련해서 아직 좀 가격 확정이 안 된 이유가 이게 프라이싱이 국채금리 그 트레저리에다가 그 스프레드를 책정하는 식으로 파이낸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뭐 주관사들이 이들하고 이제 합의본 금리 스프레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요 최근 들어서 채권 투자자 수요가 이제 폭증하니까 금리가 더 낮아져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.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가상금리 더 낮춰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중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. 참고로 작년 연말에 12월에 애플 회사 등급이 무디스 기준 탑 신용등급으로 등급업 됐었고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게 뭔가 막연하게 미국 우량기업, 미국 블루칩이면 다 신용등급 탑이겠거니 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.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라서 그들의 스탠다드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라 usually 뭐 visibility and 뭐 cash flow 뭐 이런 것들인데 미국 S&P 500 기업들 중에서 AAA 이 탑 신용등급인 회사는 참고로 애플까지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존슨앤존슨 정도밖에 없어요. 은근히 까다로워요. 아무튼 왜 현금을 안 쓰고 채권 조달을 하느냐? 이유는 간단합니다. 그게 더 싸니까.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잖아요. 진짜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 현금을 예금만 해놔도 현금이자가 꽤 쏠쏠하게 붙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cash interest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고 근데 애플이 지금 시점에서 뭐 한 7에서 40년짜리 장기채를 발행해서 금리 묶어두고 현금을 확보해두면은 훨씬 더 싼 값에 조달한 현금이 있고 이 현금은 더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그냥 밸런스시트에 앉아있고 훨씬 더 이익이죠. 현금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정석을 보여주는 그리고 주가가 높아서 만약에 뭐 cost of equity가 cheap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요즘 증시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참고로 지금 Apple cost of equity is around 10% 그리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cost of debt 이제 after tax 기준으로 보면 cost of debt은 그냥 없는 거예요. 그냥 공짜로 자금 조달하는 거죠.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어디다가 쓰려고 이제 이렇게 큰 자금 조달을 하느냐?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일단 공시된 내용만 보면 뭐 share buyback, 자사주 매입, 그리고 dividend, 배당금 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에 쓰인다.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짜증나는 게 지금 같은 마켓 상황에서 현금이 넘쳐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bond 마켓에서 거의 뭐 공짜로 회사채 찍어내고 있고 이 와중에 다른 회사 주식들은 다 개박살나고 있고 프리미엄 엄청 주고도 엄청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뭐 애플 TV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참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넷플릭스 인수해버려도 되거든요. 뭐 사실 진짜 인수할 거 너무 많아 진짜.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규제 때문이고 그 어떤 사업적 이유가 됐건 뭐 명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더 덩치가 커지는 거를 미국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가만히 보관해 줄 리가 없고 아마 이제 허락을 안 해주겠죠. 규제적으로 안 된다고. 얼마나 화가 나.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엄청난 자금력을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아니면은 배당 주는 거밖에 없고 그나마 둘 중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더 낫다고 판단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지금 Apple dividend yield is 진짜 1%도 안 되잖아. 0.5도 안 돼.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디비덴드를 좀 주기 시작해서 막 1%에서 뭐 2%대로 올린다 막 이런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는 게 배당이라는 게 이제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배당 컷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이 난리가 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 카운트 수 줄이고 이제 EPS 어느 정도 디펜드하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마 베스트겠죠. 아마 그냥 바이백스에 돈 다 쓸 것 같고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이 share 바이백스를 한다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판단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theoretically the company's book value 뭐 book value가 됐던 정말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가 됐건 intrinsic value of the company가 if it's below current share price 그러면은 share buyback 하는 게 맞지. 사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간 회사들이 많고
많고 Berkshire Hathaway 같은 경우도 그렇죠. 그 많은 현금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끝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그걸 풀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한다고. 그래서 뭔가 하이 레벨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할 수는 있어요.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게 남한테 돈을 빌려서 우리 주주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.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. 뭐 이러는 건데 적어도 애플의 재무 상황이나 지금 이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말이 되는 상황이다. 그래서 뭐 한 그 정도로 시그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주가가 막 엄청 뛰게 만드는 그런 캐탈리스트냐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더 직접적인 캐탈리스트라면은 디비던드 하이크가 더 컸겠지. 하지만 그런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좋은 뉴스인데 뭐 그렇다고 막 주가가 막 폭등할 만큼은 좋은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애플의 그 재무적 그리고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시그널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.